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삼성그룹 채용이 기습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습적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과거에 삼성그룹 자소작성법 디테일 버전 올린 바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간략하게 핵심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구성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구성은 지원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그리고 삼성이 이 분야에서 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입사 후에 이루고 싶은 꿈, 이렇게 세 가지 3단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최고다, 끊임없이 성장한다, 이런 거 여러분들 갖다 버리셔야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여러분 맨날 통신도 반도체도 배터리도 다 성장한다고 하는데 성장 안 하는 산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반도체가 왜 중요한지, 파운드리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 거고 어떤 시장을 중심으로 왜 중요해지는지, 주요 고객사라면 누구이며 경쟁력이 어떻게 부각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배터리든지 삼성생명이든지 중공업이든지 건설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강아지들도 알 법한 배터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시장이 얼마인지, 해외 시장별로 기준의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배터리 산업 지원하시는 분들은 해당하는 구체적 근거들 찾아서 같이 제시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선 지원산업 관심 갖게 된 이유 여러분들이 제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이 짱인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계열사를 선택하든지 간에 주요 뉴스나 팩트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파운더리 5나노, 3나노 간다, 이거 누가 모를까요? GAA 구조 활용한다, 이거 누가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 물산도 마찬가지, 다른 계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 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은 인사이트가 뛰어나다, 그게 너무 멋있다, 자, 전략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굉장히 기민하고 빠르게 시장을 점령해 나간다, 자, 아니면 어떻게든 해내는 기업이다 등등 자신의 관점을 밝히는 게 팩트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 반드시 가져가시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찾은 근거를 덧붙여서 하나의 논리로 완성해서 제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항목 본인의 성장 과정을 기술하는데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을 포함해서 기술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 1500자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기본적 구성은 이렇습니다. 계기에 해당하는 사례를 여러분들이 제시할 거고, 거기서 주제를 도출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관련된 경험, 상황, 근거를 추가적으로 제시한다라는 구성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여기서도 이제 가상의 사건이나 인물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소설책이든 영화든 책이든 혹은 여러분들만의 일화, 경험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 계기가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하는데 좀 집중을 해주시고, 그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혹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게 된 여러분들만의 삶의 철학이나 가치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도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도출되는 계기를 통해 도출되는 주제는 자신만의 삶의 철학이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주제를 여러분들이 뽑아야만 그 주제 뒤에 붙일 수 있는 경험을 찾는 것도 용이하고, 그 뒤에 경험을 붙이는 것들이 주제와 하나 되면서 아, 이 친구가 이런 좋은 태도와 좋은 사고를 갖고 지금까지 성장해 왔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서 협업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러고 살아왔다? 어딘지 모르게 어색합니다. 이게 마치 협업 항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보다는 본인만의 철학, 가치관, 뚜렷한 주관이나 특징들을 보여줄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도전정신, 뭐든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끈기, 정말 식상하기 짝이 없는 접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 가서 혹은 대학교 저학년 때 쌍권총 맞았고 모두한테 무시당했고 재수를 통해 극복했고 점수 올렸고 이겨냈고, 자, 이런 식상하고 진부한 소재들, 주제들 제발 다른 기업을 위해서 좀 아껴두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자신만의 진솔한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만의 차별화된 생각이나 주제들 좀 뽑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계기를 통해서 주제를 도출했다면 그 뒤에 여러분들이 경험을 제시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때 계기와 주제는 합쳐서 한 500자 정도로 뽑아주시면 저는 분량상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권장이고요. 무조건 그래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어느 정도는 계기에 대한 설명 자연스럽게 해야 되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주제도 도출이 되어야만 좀 더 설득력 있게 여러분들의 진솔한 생각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뒤에 여러분들의 주요 경험 하나를 뭐 800에서 900자 작성하셔서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 혹은 뒤에 경험을 하나를 800에서 900자 쓰는 게 아니라 두 개를 한 400자씩 구성하셔가지고 덧붙여서 마무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기 욕심껏 스타일에 맞게 구성하시면 되겠고, 중간중간 소제목 활용해서 자, 전체적인 글이 깔끔해 보이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계기 도출할 때 소제목 하나, 자 그리고 경험 하나 앞에다가 소제목, 혹은 경험이 두 개라면 각각의 경험 앞에다가 소제목을 붙이는 것도 좀 더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전체적인 주제와 흐름 명확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성도 한 번 더 신경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최신 사회 이슈 항목입니다. 제가 이번 주 지난 주말이죠, 올렸던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영상에 나온 7가지 이슈들은 대표성 있는 이슈들을 꼽은 것 뿐이지 자신의 관심사에 맞게 원래부터 관심이 있었던 이슈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선택하셔서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다만 너무 사회적 이슈에 치중할 경우에 동떨어진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러 들어가는 거지 사회 운동이나 불균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사에 취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소 너무 사회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에 치우친 이슈는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자를 구성하셔야 되는데 전반부에서는 관심 이슈를 제시하면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400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예를 들면 내가 탄소 중립 관련된 이슈를 제기한다. 탄소 중립 외치고 있는데 에너지 수급 계획이 삐걱대고 있다. 탈원전 탈석탄으로 인해서 줄어든 에너지 수급을 신재생 에너지로 보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급등하고 있고 이로 인한 비용 상승, 기업 경쟁력 약화, 원자력 기술 경쟁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황 정리 좀 깔끔하게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슈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중후반부터 정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뭐 정부 입장에선, 기업 입장에선, 개인 입장에선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뭐 그에 대한 대응 전략, 뭐 아니면 각자만의 아이디어 등 여러 가지를 좀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기업 관련된 이슈 아니어도 되냐라고 묻는데 항상 많이들 묻습니다. 기업 관련된 이슈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뭐 물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는, 의향에 따라서는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풀어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4번은 있는 기업도 있고 없는 기업도 있습니다. 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모든 직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항목 접근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주요 직무 관련된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먼저 하나를 제시하든 두 개를 제시하든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어쨌든 하나를 쓰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구성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무작정 경험 자체만을 서술해서 내가 잘 해냈다라는 식의 어떤 경험의 결과 위주로 보여주기보다는 나는 이런 경쟁력을 갖고 삼성전자에서 뭘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분명히 제시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관련된 경험을 그 근거로 제시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삼성전자에 기여할 수 있는지 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주장 그리고 그에 따른 근거가 하나의 어떤 설득 논리가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들이 더욱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관점 부분, 나는 이런 경쟁력을 갖고 있다에 해당하는 내용은 소제목으로 제시하게 되면 훨씬 더 깔끔해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경험 부분을 작성 시에는 되도록이면 문제 상황과 지원자의 문제 인식 그리고 해결 과정이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하는 데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그룹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소서 작성법 가이드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구독자분들의 서류 합격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음스였습니다.